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뻣뻣해서 바로 걷기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찌릿찌릿 아파서 손잡이를 꼭 잡아야 했던 경험은요?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서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되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나이 들면 무릎 아픈 건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 현상으로만 여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이 보내는 작은 통증,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절염일 수도 있고요. 연골 손상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류머티즘과 같은 전신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무릎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작은 통증 하나하나가 미래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등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무릎이 보내는 주요 경고 신호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관리법도 알려드리고요.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과 건강하게 조리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지금 SOS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미래 무릎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요, 이 영상을 끝까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무릎이 100세까지 튼튼하게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방법 반드시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요, 걸을 때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평지를 걸을 때조차 아프다면 이미 관절에 문제가 시작된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잠깐 아픈 거겠지 하며 통증을 무시하셨대요. 그런데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조차 힘들어지셨고요. 결국 정형외과에 가셨더니 연골 손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기에 통증을 인지하고 관리했더라면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대요. 초기의 시큰거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통증입니다. 특히 내려갈 때 더 심한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요, 무릎의 평지 보행보다 5배 이상이 체중 압력이 실립니다. 5배요, 5배. 이렇게 큰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느껴진다는 건 연골이 많이 닳아서 마찰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받는 충격은 정말 상당하거든요. 이때 통증이 두드러진다면 무릎 연골의 건강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무릎의 부종과 열감입니다. 무릎 주변이 평소보다 붓고요, 손으로 만졌을 때 뜨겁게 느껴진다면 이건 관절 내부에 염증이 생겼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염증은 관절을 손상시키는 주범이에요.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밤마다 무릎이 마치 불에 댄 듯 화끈거리고 뜨겁다고 호소하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염증이 활발하게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절염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요. 정말 빠르게 악화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무릎에서 나는 뚝뚝, 우두둑 소리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움직일 때마다 마치 모래가 갈리는 듯한 소리가 난다면 연골이 거칠어져서 마찰이 심해졌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소리만 나고 통증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소리와 함께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연골 손상이나 다른 관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시태그 신호 5 무릎 불안정감. 다섯 번째 신호는 무릎 불안정감입니다. 걷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려 꺾이거나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건 무릎 주변의 인대나 연골판 손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무릎이 제대로 지탱되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서 관절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대가 손상되면 무릎이 불안정해지고요. 이건 또 다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나 방향을 급하게 바꿀 때 이런 느낌이 든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해시태그 신호 6 아침 뻣뻣함. 6번째 신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의 뻣뻣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움직이려 할 때 관절이 마치 굳은 듯 잘 움직이지 않고 뻣뻣하다면 이건 염증성 관절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류머티즘성 관절염 같은 질환이요. 65세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도 들려드릴까?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해서 나이 탓인가 하며 넘기셨대요. 그런데 결국 병원 진료 후에 류머티즘성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침 뻣뻣함.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30분 이상이면 정말 위험 신호예요. 7번째 신호는 다리의 O자 또는 X자 변형입니다. 다리 모양이 O자나 X자로 변형되는 경우 이건 이미 관절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불균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에요. 무릎의 특정 부위에 더 큰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서 통증을 악화시키고 관절염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변형은 결국 무릎 관절 전체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다리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릎을 붙였을 때 발목이 붙지 않거나 반대로 발목을 붙였을 때 무릎이 붙지 않는다면 이미 변형이 시작된 거일 수 있습니다. 8번째 신호는 낮보다 밤에 심해지는 통증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잠자는 동안 무릎이 욱신거리고 아프다면 이건 염증이 진행 중이거나 연골이 손상되어서 휴식 시에도 통증이 나타나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어요. 낮에는 활동하느라 통증을 덜 느끼다가 밤에 쉬면서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염증 반응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잠을 설칠 정도로 밤에 무릎이 아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로 병원 가보셔야 해요. 자, 지금까지 무릎이 보내는 8가지 주요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 첫째, 걸을 때 통증. 둘째, 계단 통증, 특히 내려갈 때. 셋째, 부종과 열감. 넷째, 뚝뚝 소리. 다섯째, 무릎 불안정감. 여섯째, 아침 뻣뻣함. 일곱째, 무릎 변형. 여덟째, 밤에 심해지는 통증.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늦어지면 수술까지 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무릎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요, 체중 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무릎은 서 있거나 걸을 때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뎌냅니다. 체중이 단 1kg만 늘어나도 무릎에는 34kg의 하중이 더 실리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체중이 5kg 늘어난 60대 남성은 무릎 관절에 무려 20kg 이상의 추가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20kg이요. 무릎이 버티기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염의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관절염의 악화도 늦출 수 있고요. 체중 감량이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무릎 건강을 위해서라면 꾸준한 체중 관리가 정말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아예 움직이지 않으시는데요. 이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이 더 큰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적절한 운동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관절을 튼튼하게 지탱해 줍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이런 운동들이 좋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적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거든요. 특히 수영은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거의 없어서 관절염 환자에게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실내 자전거를 탈 때는요, 안장 높이를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무릎이 너무 많이 구부러지면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걷기 운동을 하실 때는 평지에서 하루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경사진 곳이나 계단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화도 중요합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셔야 무릎에 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른 자세 습관입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양반다리, 한쪽 다리에 체중 싣기. 이런 자세들은 무릎에 상상 이상의 큰 압력을 줍니다.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연골에 정말 치명적인데요. 자신의 체중의 7배에서 8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하거든요. 78배요.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김치를 담그거나 TV를 보는 습관 있으시죠?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등과 무릎을 곧게 유지하고 무릎을 90도 각도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의자 높이도 중요합니다. 앉았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편하게 닿을 정도의 높이가 적당해요. 필요하다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걸어야 하는 날에는 미리 착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꾸준한 스트레칭입니다. 유연하고 강한 근육은 무릎 안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무릎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 알려드릴게요.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린 뒤요. 발뒤꿈치를 살짝 들어 종아리 근육을 늘려줍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유지하세요. 이걸 하루 3세트 아침 저녁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허벅지 뒤쪽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병행하면 좋아요. 스트레칭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릎 보온 관리입니다.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요. 근육이 이완되어서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나 추운 겨울철에는 무릎을 꼭 따뜻하게 보호해 주셔야 해요. 얇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담요를 덮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관절의 경직을 유발하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실내에서도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무릎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따뜻한 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번, 1015분 정도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무릎을 찜질해 주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통증도 완화돼요. 단,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는 따뜻한 찜질보다 냉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럴 때는 얼음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10분 정도 대주세요. 자, 지금까지 무릎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체중 관리. 둘째, 적절한 운동. 셋째, 바른 자세. 넷째, 꾸준한 스트레칭. 다섯째, 보온 관리.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무릎 건강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요. 하나씩 천천히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과 조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건강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이런 생선들 좋아하시죠?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해서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연골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연어나 고등어는 소금 간을 약간만 하고요.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포화 지방산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요.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채소와 함께 찜 요리로 즐기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함께 찌면 영양도 좋고 맛도 좋아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등 푸른 생선을 드시면 무릎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이런 채소들이요.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 C, 비타민 K, 베타카로틴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연골 손상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줘요. 비타민 K는 뼈 건강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살짝 데쳐서 샐러드로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살짝만 데치는 게 포인트예요. 시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좋아요. 시금치에는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케일은 즙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생으로 갈아서 드시면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맛이 좀 쓸 수 있으니까 사과나 바나나를 함께 갈아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콩류와 두부입니다. 콩류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고요. 두부도 단백질이 정말 풍부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이 안정적으로 지탱될 수 있거든요. 두부는 정말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넣은 샐러드에 깨소금과 참기름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힌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두부찌개도 좋고요. 두부구이도 좋아요. 두부구이를 할 때는 간장 양념에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콩은 어떻게 먹을까요? 콩밥으로 드시거나 콩자반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은 콩은 특히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검은 콩을 삶아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콩물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멸치와 뼈째 먹는 생선입니다. 이런 생선들은 칼슘과 비타민 D가 정말 풍부해요.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들이죠. 칼슘은 뼈의 주성분이고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멸치는 어떻게 조리하면 좋을까요?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비린내를 없앤 뒤요. 무와 다시마를 넣고 끓이면 깔끔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국물이 완성됩니다. 멸치 국물은 칼슘도 풍부하고 감칠맛도 좋아서 찌개 국물로도 최고예요. 뼈째 먹는 생선은 장가시까지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거든요. 조기, 병어 같은 생선을 압력솥에 푹 삶으면 뼈까지 부드러워져서 씹어 먹을 수 있어요. 통조림으로 나온 정어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뼈까지 부드럽게 익혀져 있어서 그대로 먹을 수 있고요. 오메가-3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추가로 고구마와 버섯도 무릎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버섯의 비타민 D는 무릎 뼈와 관절을 지켜주는 데 큰 도움을 줘요.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요.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아요.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버섯은 종류가 다양한데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 어떤 버섯이든 좋습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더욱 높아져요. 버섯을 요리하기 전에 30분 정도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가 증가한답니다. 버섯은 볶음, 구이, 전골 등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어요. 들기름에 볶아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식단에 구성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두부와 시금치를 넣은 된장국,
그리고 고구마 반 개 정도. 점심에는 등 푸른 생선 구이와 브로콜리 샐러드. 저녁에는 멸치 국물에 버섯을 넣은 찌개와 콩밥. 이렇게 하루 3끼를 구성하면 무릎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고구마나 검은 콩을 드시면 좋고요. 중요한 건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는 겁니다.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 지나치게 짠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셔야 해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연골에 수분 공급이 잘 되고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조리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튀기는 조리법보다는 찌거나 굽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튀기면 불필요한 지방과 칼로리가 늘어나고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금간은 최소화하세요. 짠 음식은 몸에 나트륨이 쌓여서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하고 양념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세요. 신선할수록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맛도 좋습니다. 제철 음식을 드시면 더욱 좋아요. 넷째, 채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비타민 C 같은 영양소는 열에 약해서 오래 익히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살짝 데치거나 볶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등 푸른 생선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둘째, 녹황색 채소 항산화 성분이 연골 손상을 늦춰줍니다. 셋째, 콩류와 두부 단백질이 근육을 강화해줍니다. 넷째, 멸치와 뼈째 먹는 생선 칼슘과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구마와 버섯도 잊지 마세요. 이런 음식들을 균형 있게 드시면서 무릎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급하게 식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좋은 음식을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등 푸른 생선을 한번 먹어보고 내일은 브로콜리를 먹어보고 이렇게 조금씩 바꿔 나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100세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부분이에요. 작은 통증이라도 무시하고 방치하면 결국 걷기조차 힘든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기억하시죠? 무릎이 보내는 8가지 경고 신호. 걸을 때 통증, 계단 통증, 부종과 열감, 뚝뚝 소리, 무릎 불안정감, 아침 뻣뻣함, 무릎 변형, 밤에 심해지는 통증.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무릎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 체중 관리, 적절한 운동, 바른 자세, 꾸준한 스트레칭, 보온 관리. 이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세요. 그리고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과 조리법. 등 푸른 생선, 녹황색 채소, 콩류와 두부, 멸치와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고구마와 버섯. 균형 잡힌 식단으로 무릎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먼저 시작해 보세요. 첫째, 하루 10분 꾸준한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저녁에 자기 전 10분. 이것만 해도 무릎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둘째, 무릎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지금 당장 무릎 보호대를 하나 장만하세요. 외출할 때, 추운 곳에 갈 때 꼭 착용하시고요. 실내에서도 담요로 무릎을 덮어주세요. 셋째, 제철 음식 챙겨 먹으며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기. 오늘 저녁 식탁에 등 푸른 생선 한 토막 올려보세요. 내일 점심에는 브로콜리 한 송이 데쳐서 드셔보시고요.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무릎은 훨씬 오랫동안 건강하게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위의 가족,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소중한 무릎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는데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평소에 실천하시는 무릎 관리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소통하면서 무릎 건강 지식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깨 건강에 대해 다뤄볼 예정인데요.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오십견, 회전근개 손상 등 어깨 질환의 경고 신호와 예방법, 그리고 어깨 건강에 좋은 운동과 음식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노년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힘들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100세까지 튼튼한 무릎으로 어디든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등산도 하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도 있어요. 그런 활기찬 노년을 위해 지금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무릎에 투자하는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미래의 여러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무릎은 100세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100세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